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노인 상담 1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분들 제목에서 보셨듯이 이번 주 첫 시작은 노인에 대한 정의와 노년기의 발달 과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노인 상담에 우리가 초반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숙지를 하고 이 본 수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노인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노년기에 어떠한 발달 과업을 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민들을 하게 되는지, 그러면서 또 현대사회의 노인들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첫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학습 목표로 이러한 노년기 정의 그리고 노년에 대한 발달 과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현대사회 노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1주차 첫 번째 파트는 노인에 대한 정의와 노년기 발달 과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노인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런 어떤 이미지도 있을 것이고, 노인은 이런 사람이지 라고 평소 생각하던 어떤 정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합니다.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국제노년학회라는 어떤 중요한 단체가 있습니다. 노년이라는 것을 다루는 여러 이제 학회들이 모인 부분인데요. 노인복지도 포함되고요. 노인의학도 포함되고 노인심리 이런 쪽 다루는 모든 학회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 보편적으로 노인이란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5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와 어떤 키워드가 일치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는데요. 첫 번째,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조직 기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인체의 자체 통합 능력이 감퇴되고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 인체의 기관, 조직, 기능의 쇠퇴 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이다. 네 번째, 인체의 적응 능력이 점차 결손되고 있는 사람이다. 다섯 번째, 조직의 예비 능력이 감퇴되어 적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어떤 5가지 경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와 일치가 되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정의는 1950년대쯤에 이제 이루어진 어떤 규정이랄까요? 어떤 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수 있는 키워드들은 뭡니까? 감퇴, 쇠퇴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지 않습니까? 이거에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이거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국제노년학회에서 그래서 얘기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다 5가지 경우를 담아서 정리를 해보자고 하면, 생리적 그리고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 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반적인 정의도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필요에 따라서 노인에 대한 정의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나만의 정의를 할 거야 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필요에 따라서 어떤 제한적으로 조작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경우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자각에 의한 노인이다 라는 어떤 그런 정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개인 스스로 판단했을 때 내가 노인이야 라고 생각하면 노인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인생의 단계에 놓여 있습니까? 내가 나이와 관계없이 내가 지금 한 80 정도 됐는데 나는 노인이 아니야 라고 그랬을 때는, 이 개인의 자각에 의한 노인 이 정의에 따르면 그 사람은 노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개념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역연령에 따른 노인에 대해서 정의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시간 경과의 단위인 달력상의 시간,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정한 연령에 도달했을 때 노인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역연령에 따른 노인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뭐랄까요, 뉴스라든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나라 노인의 연령을 뭐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조정해야 된다, 그런 이슈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노인에 대한 정의는 65세로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 정책이나 제도 안에서도 65세를 노인으로 보고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65세 이상을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65세를 언제 규정했느냐? 1889년에 세계 최초로 제정된 독일의 노령연금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노령연금을 수혜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의 연령을 65세로 규정한 데서 이 65세를 노인으로 보겠다라는 것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슈들이 65세보다는 지금 65세는 노인이 아니다 라고 보고 이제 연령을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의 이슈는 이 노인을 65세로 규정한 것이 이미 100년도 훨씬 전에 그 당시 65세 넘는 사람 많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65세를 다시 재정의하자라는 논의가 여러 부분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기능 연령에 의한 노인에 대한 정의입니다. 기능 연령. 노화로 인해서 다른 능력이 이렇게 감퇴했더라도 어떤 특수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노인이 아니고 할 수 없을 때 노인으로 보자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기능 연령에 의한 노인을 정의하는데 기능을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마라톤 42.195를 완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노인을 정의를 해보겠다 했을 때 그거를 완주 못하는 특수한 업무죠. 수행할 수 없으면 노인으로 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능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얘기할 때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만약 마라톤 42.195를 완주하는 것을 기능으로 보고 노인으로 볼지 안 볼지를 보면 저는 이미 노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역할 상실에 의해서 노인으로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노인으로 보자는 건데요. 예를 들면 어떤 직업에서 은퇴를 했을 때 그 사람의 사회적 역할을 상실했다. 그에 따라서 노인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에도 맹점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얼핏 생각났을 때 그러면 평생을 내가 전업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노인으로 정의할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 것이고 요즘같이 이렇게 한 직업에 정년으로 이렇게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럼 나는 지금 뭐 여하튼 일을 하고 있으니까 노인이 아니네, 뭐 이런 어떤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에 따라서 노인에 대한 정의를 다각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